시청자 여러분, 흥하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6일 1시 47분. 오늘의 주제는 오답노트입니다. 왜 오답노트냐?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 하는 놈이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놈마 같은 경우는 오답노트를 참 잘하더라고요. 문제를 하나 틀리면은 그거를 아주 그냥 모조리 씹어 먹어 아주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뭔가 매수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수익권이었는데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매매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했지? 그게 오답노트입니다. 그 오답노트, 왜냐면 오늘 매도를 잘 챙기셨을까라는 부분 잘 모르겠고요. 오늘도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왜?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오거든, 속보로. 그러면은 얘네들 전쟁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얘네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당연히 내일 또 장대 양봉 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만약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뭐 5%, 6%, 7% 하루 만에 지금 그 정도 손실률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오답노트로 한번 내가 매매를 왜 잘못했는지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저희는 타점을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문자로 수급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 타점을 보내드리는 건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미 6월 12일 날 상한가 가기 전날 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미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매도도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는 다 보시더니 수익 나니까 안 봐. 참 속상한 채널이 작은 저의 뭐 운명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라크가 아니지. 이란이랑 이스라엘. 지금 미국이랑 친한 놈이 누구죠? 얘랑 친하죠. 얘는 미국이랑 친했었습니다. 1979년도까지. 그리고 지금은 안 친해요. 이전에 트럼프가 지금 2기인데 1기 때 이란이랑 사이가 제대로 틀어졌던 부분이 IAEA라고 해가지고 핵 협상 관련돼 가지고 얘네가 탈퇴를 했는데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란 전마들 저 새끼들 저 못 믿겠어 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란에서 이제 미국을 더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이랑 저렇게 사이가 틀어진 게 한 7, 8년 전? 네, 7, 8년 전. 근데 그때 미국이 저렇게 탈퇴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환율이 미국 달러랑 했을 때 환율이 몇 배가 뛰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15배가 뛰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가지고 뭐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면은 20달러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15배니까.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이 개 박살나가지고 이란 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핵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들이 이제 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에서 알려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썰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전부 다 얘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 같은 경우는 IAEA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믿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라늄 농축액 관련된 거를 얘네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좀 늘려달라. 우리 핵도 갖고 싶다. 뭐 이런 은연중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트럼프가 미국에서 너네 우라늄 농축액 이거 좀 늘리는 거 괜찮은데 핵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했던 거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둘이 원래 얘네는 국가가 개신교 전에 있는 그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슬람이고 원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원래는 이제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언론전으로 언론 플레이로 서로 이 새끼가 나쁜 새끼 저 새끼가 나쁜 새끼 하면서 싸우고 있다가 지금 이제 총리, 그러니까 국가 정상급 애들이 면전에서 저 새끼들 저거 안 될 새끼들이라 하면서 진짜 전면전을 지금 해버린 거죠.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흥하해원을 보내드렸던 이유는 아까 그 지도를 저번 영상 거를 살짝 한번 재탕하면은 이게 흥하해운의 선로거든요. 항해 선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구가 봉쇄된다거나 그랬을 때 해운 음료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단기간에 갑자기 올랐습니다. 거래대금도 3천억이 터졌고요. 상한가도 갔고요. 그리고 갭도 오늘 무려 8%나 떴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 중동 지방에서는 뭐가 가장 메인이죠? 석유가 메인이죠. 그러면은 흥하해운이 아니라 흥국석유, 흥구석유. 지금 양봉이죠. 물론 이제 거래소로 했을 때는 음봉이지만 양봉. 네. 이유가 뭡니까? 석유가 메인인 애들이니까. 흥하해운은 메인이 뭐죠? 그냥 그쪽으로 지나가는 배. 그쪽이 선로고 항구가 폐쇄가 되고 쟤네가 전쟁이 격화가 됐을 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매수했던 명분이랑 그 지속성에 대했을 때 그 중동 전쟁에 대한 분석이
조금 애매했었다라는 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내일 당장 또 갑자기 이스라엘이나 이란 아니면 갑자기 이라크 이쪽에서 갑자기 항구를 봉쇄했다 뭐 그런 소식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 넘어서는 장대 슈퍼 양봉이 나오겠죠 또.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으나 일단 어차피 들어갔던 얘기 자체가 이때 매수를 했던 이유가 그 대사관 직원을 대피시켰다는 걸로 인한 단기적인 효과, 그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러우부터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전쟁이고 그 러우 전에도 중동 전쟁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이라크랑 또 맞짱 뜨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매매를 하면서 겪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타점에 대한 것도 이거 단기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저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다 아셨을 텐데 새롭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르실 수 있었던 거고, 타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분한테 제가 문자로 나가는 건데요. 이 문자 메시지 제가 보내드린 제 타점, 이게 솔직히 제 자존심입니다. 근데 이 문자를 잘 활용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자가 아니게 되려면요, 명분은 당연한 거고요. 세력주의 조건을 알고 있어야 3+1 재료 플러스 수급이냐 아니면 자리를 지키는 2번이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세력주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오시면 제가 이거 전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놈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 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 외의 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1000억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는?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3+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타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 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0,000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력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고가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10,000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원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0,000원 여기 꼭다구입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숙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흥하해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종목에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5단 노트니까 정리를 또 한번 하자면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전쟁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매매를 하면서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있습니다. 얘네가 중동 애들은 이슬람 국가고 이슬람 국가들이 많고 다종교 다인종들이 많은 데라서 이게 뭐 페르시아어를 쓰는 애들도 뭐 몇 프로, 뭐 힌두어를 쓰는 애들 몇 프로, 뭐 이슬람어를 쓰는 애들 몇 프로 해가지고 다 섞여 있거든요. 아랍어들 막 글씨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우리도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사관 직원들도 대피하는 마당에 특파원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우리나라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또 속보다 이런 걸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건데, 이런 형태가 1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2번 형태는 이제 외국의 외신들,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올라온 것들을 번역을 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로 또 쏴. 2번. 근데 이게 이 공통점이 있죠. 우리나라가 다이렉트로 뭔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씩 걸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짜 뉴스가 개 많습니다. 예.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고요. 뉴스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오후 1시에 봤던 내용이 이미 현지 시각으로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폭파했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시간대에 실제로는 휴전에 대해서 둘이서 통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그 괴리감? 시간에 대한 괴리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요. 뉴스로 접근을 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오답노트의 정답입니다.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단비 같은 단타를 쳐야 되는 하락장일 때는 뉴스나 이런 걸 보고 확실하게 챙길 수 있을 때 챙긴다. 줄 때 챙긴다. 이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주식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취해야 될 취해야 될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 앞에서 깝치지 않습니다. 시장 앞에서 겸손하게 시장이 주는 만큼 수익을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구독자님들하고 최대한 많이 챙길 수 있으면 많이 챙기고, 튀어야 되면 바로 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고, 그 문자 메시지를 의미 없게 안 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명분은 당연하고 세력주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아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단 얘가 바로 개 박살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거래대금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틀 연속 터졌다는 거는 글쎄요, 눌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한 번은 또 항구를 봉쇄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림자 전쟁 같은 경우도 수개월 동안 얘네가 했었기 때문에, 이란 협정 관련돼 가지고 IAEA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G7 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란이랑 이쪽을 또 겁나게 까버린다 그러면 조금 더, 글쎄요, 좀 얘기가 좀 더 불타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국제 정세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뉴스를 보기도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이 또 흥하여행 관련돼 가지고 또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했다는 거고, 또 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그냥 수익 챙긴 거 그대로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얘가 연속적으로 눌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먹을 때가 온다고 하면, 제가 또 흥하이원 또 잘 아는 종목이라서 타점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하셔가지고 제가 10만 구독자 가는 길 같이 세력주를 패면서 일치월장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010-7666-8354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구대장이었습니다.